네. 자, 당좌자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현금 알아봤고 당좌 예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 예금이에요. 여러분, 보통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은 너무나 친숙하죠? 보통 예금. 우리 개인들도 보통 예금 통장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보통 예금 통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행 예금 중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금이나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예금에 있는 돈은 현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은행에 가서 찾기만 하면 현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 외의 현금성 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여기 있는 현금과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 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득 당시라면은 이제 은행 금융 상품이니까 금융기관에서 취득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입을 했다든가.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가 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 상품, 이것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자, 이러한 현금성 자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습니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주식이라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에는 만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그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은 다른 말로 두 자로 줄이면 채권이라고도 해요. 채권.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권이면 뭘까요? 그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취득 시점에서 3개월 이내인 것을 샀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나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 여기 채무증권.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취득 시점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서 또 언제 뒤에 곧 나오는데요. 우리가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까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이라고 부르고, 채무증권은 보통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 국가가 발행한 국채,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채. 그래서 국채, 공채 또는
회사가 발행한 사채. 예, 이것이 전부 채권입니다. 채무증권이에요. 그래서 채권 하면은 채권에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있고 공채가 있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채, 공채, 사채 이걸 전부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뒤에서 또 개정 과목에 뒤에서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까지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네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은요, 임시 개정입니다. 임시 개정. 예, 임시 개정이라는 건 뭐냐? 원인이 밝혀지면 없어지는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쓰여지는 개정이다. 말 그대로. 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이다. 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이다. 이걸 임시 개정이라고 합니다. 장부의 현금 개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지만 계산이나 기록상의 오류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이에요. 네, 현금 과부족. 자, 그래서 밑에 한번 A를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하고 실제 잔액을 비교했더니 실제 잔액이 더 크다 이거예요. 부등호죠 이게. 실제 잔액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금고에 있는 현금이 더 많아요. 예.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7월 8일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만 원이고 실제 잔액이 13만 원 인 것이 13만 원이고 그 원인은 현재 알 수 없다. 네,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우리 장부에 보면 현금이 지금 10만 원인데 금고에 보니까 13만 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원인을 현재 알 수 없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럴 때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이럴 때 일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장부를 고쳐야 돼요. 지금 금고에 3만 원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그 3만 원을 금고에서 빼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금고에 있는 것이 실제예요. 그게 실제. 그러니까 장부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장부를 고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증가시켜야죠. 이렇게 장부를 고치려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 계정 차변에다 3만 원 적어주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다. 그런데 대변에 무슨 돈이 들어온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아직 모르겠다. 일시 계정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을 이때 씁니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은 우리가 대변에 갔으니까 이걸 그럼 뭐 이거 현금 과부족 자산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개정입니다. 임시 계정이다. 예. 그래서 뭔가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대변에 무슨 수익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임시로 회계 처리해 두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자, 현금 과잉,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예, 지금 이거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결산일이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원인 불명, 확인이 안 됐다네요. 그러면 이 임시 계정은요, 잔액이 남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차변의 현금과 부족 3만 원, 대변에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남은 거니까. 자, 요거 알아두세요. 예, 이건 뭐 사례를 들을 필요 없겠죠. 네, 현금 과부족 3만 원이 12월 31일 결산일까지 이 3만 원이 왜 많았는지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장부하고 실제 잔액은 마저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3만 원이 무슨 돈이었는지 끝까지 안 밝혀졌어. 그러면 결산, 이게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날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 차변의 현금과 부족 3만 원, 대변의 잡이익 3만 원. 그래서 잡이익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영업외 수익에 해당이 돼요. 영업외 수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산 공부하면서 이런 영업외 수익 개정 과목도 툭툭 튀어나오고, 아까 단기 차입금, 부채 개정 과목도 좀 나왔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잔액이 부족해요. 장부가 더 크고 실제 현금이 부족해요. 예, 이러면은 좀 심각하죠. 예, 장부에는 금고에 좀 남으면 좀 덜 불안한데, 예, 돈이 모자라면 더 남는 것보다 좀 더 긴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7월 8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만 원인데 실제 잔액이 8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8만 원이다. 그 원인은 현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부대로 하면은 금고에 지금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고를 보니까 2만 원이 부족해요. 예, 이럴 때는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2만 원, 알 수 없어. 대변에는 현금, 분명히 누가 가져간 거예요. 현금을. 현금 2만 원. 장부를 수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잔액 8만 원이 되겠죠. 현금 2만 원 줄였으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결산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원인 불명. 그러면 이거는 잡손실입니다. 잡손실은 뭘로 잡손실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영업외 비용. 아까 잡이익은 영업외 수익에 해당됐죠. 영업외 수익. 예, 잡손실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 잡손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게 되니까 여기 현금 과부족 차변에 2만 원이 이렇게 처리하면 현금 과부족이 이제 대변에 가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제로가 되고 그 대신 이 현금 2만 원 나간 것은 잡손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할 때 원인이 안 밝혀지면 모자라는 것은 잡손실, 남은 것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당좌자산. 다음은 단기 금융 상품들입니다. 예,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한번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 회사의 경우에 그런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고 있는지. 예, 차변의 단기 한번 해볼까요? 예, 기타 단기 금융 상품, 이런 개정 과목 보이죠? 기타 단기 금융 상품. 자,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당좌자산 중에서 한번 여기 설명을 볼게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1년 이내인 것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라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은 만기가 어디까지죠? 3개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은 3개월 넘는 거니까 4개월부터 1년 이내겠네요. 만기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통 1년짜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이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그리고 1년짜리 기타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1년짜리 CD,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CMA, MMF, RP, CP 이러한 그 제2금융권에서 금융상품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들의 이름은 그 새로운 상품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타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아까 개정 과목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이런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차변에 정기 하면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따로 있죠. 이런 정기예금 이런 것들은 만기가 4개월 이상부터 여기 1년 이내인 정기예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적금도 마찬가지. 정기적금도 1년짜리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단기 금융상품. 자, 그 다음에 아까 단기 금융상품 안에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증권이죠. 증권. 증권이면 유가증권이라는 말과 같아요. 유가증권. 자, 단기 매매증권도 단기 금융상품인데 뭐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가로 열고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매수, 사는 거, 매도, 파는 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이런 것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수, 매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런 것이 적극적이에요. 빈번하고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가로 열고 주식, 사채, 공채 등이 있다고 그랬죠. 국채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이 해당이 되는데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그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단기 매매증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당좌자산 범위에 있는 개념 과목이에요. 이 단기 매매증권은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니까 밑에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시험에서 FAT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사례를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취득, 즉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입니다. 자, 보면은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구입 금액. 액면 금액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액면 금액으로 처리하는 건 자본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단기 매매증권은 투자하려고 사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돈 벌려고. 왜? 여기 목적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 여러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사는 자산을 구입했다면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액면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라. 취득 시 매입 수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취득할 때 수수료가 붙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수료는 비용,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데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도 있고 판매 관리비도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내가 여기다가 수수로 한번 검색해 보면요. 자, 여기 수수료 비용을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네. 지급 수수료라고 돼 있네. 지금은 안 쓰는 계정 과목인데. 네. 여기는 지금 지급 수수료예요. 네. 자, 다른 회사로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도 말이죠. 그 명칭이 바뀌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이. 자, 수수에 했더니 여기 이제 보이네요. 예.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세요. 수수료 비용이 계정 과목이 이것도 수수료 비용, 이것도.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지금 수수료 비용이 4가지가 있죠. 예,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자,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여기 900번대 코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실무할 때 수수료 비용이다. 그런데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여기 8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우리 그 손익계산서에 판매 관리비로 분류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요 945번 수수료 비용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FAT 1급에서는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 수수료 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 수수료 비용 요 2가지 내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500번대나 600번대, 700번대 수수료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하는 말은 945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선생님 이거 945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900번대라는 것만 알면 돼요. 900번대. 뒤에 45는 외울 필요 없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900번대로 뭔가 있는 영업의 비용을 찾으면 그게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이고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이다 그러면 800번대 8XX 이렇게 된 것은 판매 관리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그러면 숫자가 실제로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이 취득 시 이 회계 처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문장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 10주를
주당 10만 원에 취득하고 이 현금으로 취득하고 취득 시 수수료 5,000원 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주식도 현금으로 사고 취득 시 수수료 5,000원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분계를 이거를 회계 처리할 때 이와 같이 하면 돼요.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자, 차변의 당좌 자산인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얼마 증가하느냐 하면은 취득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10주를 주당 10만 원에 샀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10주 해놓고 가로 열고 액면가 5,000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말이죠, 이 액면가는 이 거래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액면가는 자본금 계산할 때만 씁니다. 삼성전자의 자본금 계산할 때 쓰는 것이지 우리 투자 목적으로 이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저 액면가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뭘로 회계 처리한다?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계산할 때 10주 곱하기 1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이 돼요. 예, 단기 매매증권 당좌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죠. 자,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갔을까요? 대변에 현금이 100만 원만 나간 게 아니라 100만 원에다가 10,000원 더 101만 원이 나갔어요. 왜냐면 취득 시 수수료도 현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대변에 현금이니까 자산이 감소하죠. 예. 자산, 이것도 당좌 자산이죠. 예. 그냥 자산 감소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특별히 당좌 자산이라고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0,000원이 바로 뭐다? 이거다, 이겁니다. 수수료 비용. 영외라고 하겠습니다. 영외. 아니면 여러분 9xx라고 해도 좋아요. 9xx.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업의 비용을 표시할 때, 그렇죠. 영업의 비용을 표시할 때 수수료 비용 가로 열고 영외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9xx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다. 뭐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것이 10,000원이죠.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지금 자산을 배우지만 이게 뭐예요? 예,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예, 그 즉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예, 영업외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이 차변이잖아요. 예, 비용 발생 차변. 그래서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것을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차변 101만 원, 대변에 101만 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취득 시. 다음에 평가.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결산일이 돌아왔어요. 결산일. 그러면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공정한 가치를 비교하는데, 공정한 가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시가를 공정가치라고 그래요. 시가. 여러분 시가가 뭐예요? 시장에서 가격을 말하는 거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가격. 그걸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공정가치로 맞춰라 이겁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차액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 떨어졌으면 손실, 이 가격이 올라갔으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이라고도 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라고도 해요. 그것으로 처리한다. 자, 그래서 밑에 평가가 자, 공정가치가 올랐어요. 자, 이왕이면 투자인 것이 오르면 좋죠. 그래서 올랐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그 밑에 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이 떨어지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언제 한다? 결산 시에 합니다. 이걸 결산이라는 건 언제다? 12월 31일 날이다 이겁니다. 12월 31일자로. 그러면 시가를 어떻게 확인해요? 12월 31일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거래된 금액, 종가, 그날 마지막 거래된 금액을 종가라고 합니다. 그 종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노리려고 목적으로 샀는데 어쩌다가 연말까지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산일을 맞이하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결산 시 수정분계 같은 거를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자 그랬죠. 하도 이것저것 많은 거니까 여러분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 또 거기에서 또 이런 것까지 하자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할 겁니다 하면서 지금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7월 달에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결산일 12월 31일을 맞이해서 아직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정가치가 15만원, 즉 12월 31일 날 종가가 15만원이었대요.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한 주당 5만원씩, 주당 5만원씩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걸로 평가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1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다 얼마를 플러스해야 하냐면은 5만원 곱하기 10주. 요 10만원에서 15만원이 됐으니까 15만원 빼기 10만원 곱하기 10주만큼 가격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요? 5만원 곱하기 10주니까 50만원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당좌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왜 증가했느냐? 대변. 이것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개념 과목이 길죠?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그러면 뭐에 해당이 되느냐? 수익이죠. 근데 이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수익이 발생한 거. 우리가 크게 보면 그냥 수익이고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대변, 차변의 자산 증가죠. 그래서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이러한 결합 관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손익 거래죠. 이 거래는 왜 손익 거래라고 하느냐? 거래 금액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이면 그게 손익 거래죠. 거래의 종류로 구분하면 이건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가가 이처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수익 발생이 되고요. 그 밑에 거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예요. 가격이 떨어졌으면 대변으로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가 되고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할 때 두 개가 다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고 이건 영업의 비용이고. 영업 외라는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 도소매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회사가 주식 사가지고 그걸로 우리 회사에 뭐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을 도소매를 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업 외적인 수익이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 이것도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실기할 때 한번 이렇게 검색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차변에 만약에 단기 해가지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요거 볼까요? 예, 뒤에 글자가 하나가 잘렸어요.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900번대죠? 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여기 있습니다. 평가 이익 이자가 하나 줄어들었죠?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평가 이익입니다. 평가 이익. 자, 900번대죠? 예. 모두 여러분들 900번대로 된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비용이면 영업의 비용이요. 수익이라면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예. 실무할 때 꼭 구분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처분. 자, 언젠가는 처분하잖아요.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죠. 네, 한번 볼까요? 잔고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익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 또는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 처리한다. 이게 특이합니다. 아까 취득 시 수수료는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말이죠.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는 더하고 이익에서는 빼준다 해서 가감이라고 그래요. 가감한다. 처분할 때는 말이죠.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는 경우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 반대는 이거죠. 손실이 나는 경우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자, 한두 달쯤 지나서 보유 중인 삼성 전자 주식회사 주식 가로 열고
장부 금액이 지금 얼마일까요? (150만 원이죠) 장부 금액이 처음에 100만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결산 때 50만원이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장부 금액이 150으로 돼 있어요. 그 주식 5주만 팔았다고 봅시다. 다 안 팔고 5주 주식 5주를 주당 200만원에 아니요 200만원이면 너무 크구나. 20만원에 주당 20만원 현금으로 처분하고 또 수수료 얘기도 해야죠. 수수료 비용 이것도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네. 자,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할 거냐면요, 이런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책에 있는 요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올 겁니다. 자,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래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 10주 가지고 있습니다. 10주. 그 장부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주가 150만 원이니까 한 주당 15만 원이죠. 그 중에서 5주를 20만 원의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5주만. 그리고 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네, 파는데 수수료가 10,000원이나 들어갔어요. 네, 계산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자, 그러면 자, 현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5주 20만원, 100만원인데 요 10,000원 현금으로 줘버렸으니까 100만원에서 10,000원 빠진 게 들어왔겠네요. 그죠? 예, 99만원.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산 증가, 당좌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이걸 대변에 뭔가를 갖다 팔았죠. 단기 매매증권 팔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이 단기 매매증권도 당좌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가 감소했을까요? 단기 매매증권이 50만 원 감소했어요? 자, 5주인데 한 주당 15만 원짜리예요. 이게 10주가 150이니까 한 주당 15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5주면 원가가 얼마일까요? 75만 원 아닌가요? 이 5주의 원가, 5주가 자, 장부 지금 우리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보면 10주. 근데 그게 지금 처음에 살 때 100만 원이었고 결산 때 50만 원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장부 금액이 150으로 돼 있어요. 10주에. 그러면 한 주당 15만 원 꼴이죠. 5주면 15만 원의 절반이니까. 15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얼마예요? 7만 5천 원이죠. 15만 원을 2로 나누면 아니 75만 원. 150만 원을 이 150만 원을 2로 나눠야죠. 이게 10주에 150만 원이니까 5주는 75만 원이에요. 그래서 당좌자산 감소가 75만 원. 계산이 돼야 됩니다. 계산 가능하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차이가 얼마 났어요? 차변이 99만 원, 대변이 75만 원 하면 24만 원 차이가 나죠? 그 24만 원이 바로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면서 이익이 났다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그 주식은 75만 원짜리예요. 5주니까
근데 그거를 99만 원에 파는 거예요. 원래는 1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근데 이 만 원을 수수료로 주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99만 원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비용이 만 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익이 24만 원. 원래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75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5주 5, 20, 100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이 원래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만 원이 왜 빠졌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산하거나 감한다 그랬죠. 가산하는 건 손실이 났을 때 가산하고 지금은 이익이 났으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이 빠져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이와 같이 24만 원이 되고, 이 분계에서는 수수료, 요 수수료 만 원이 회계 처리에 안 나타나죠. 조금 전에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취득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타납니다. 회계 처리에. 그런데 처분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이 여기 수수료 비용이 안 나타나고 여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빼준 거예요. 만 원.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대변의 수익, 영업의 수익 발생이다. 수익 발생. 수익 발생. 그래서 이 거래는 어떤 결합관계를 갖느냐면은 현금 자산 증가에다가 자산 감소, 이 거래하고 그 다음에 자산 증가에 수익 발생, 이 거래, 이 두 개가 짬뽕된 거. 이렇게. 그래서 수익도 일부 발생하고 자산도 감소했네요.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그러죠. 혼합거래. 거래금의 총액이 수익이 아니라 일부만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있는 그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분류하더라. 거래의 종류를 구분할 때. 네. 자, 여러분, 이 단기 매매증권 취득에서부터 처분 시까지의 이 회계 처리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어디에 해당된다? 당좌 자산입니다. 아니다. 또 매출채권. 여기도 당좌, 매출채권. 당좌 자산 아직 많이 남았네. 기타의 당좌 자산까지. 그래서 당좌 자산이 저기 재고 자산 그 전까지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고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조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또 10분간 쉬었다가 매출채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데, 매출채권은 개정 과목이 2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매출채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